병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숨이 가빠오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양산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오신 이한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올해 79세셨죠.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언덕길을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기분도 상쾌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걷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였다고 하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다리가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쌓여 염증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몸이 더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으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뵈며 알게 됐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은 심장을 지치게 하고 관절을 닳게 하며 오히려 건강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요. 앞으로도 이런 조용한 경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공간을 기억해 주세요. 며칠 전엔 전주에 사시는 76세 김희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빠르게 걷기를 수년간 실천해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에 통증이 자주 오고 아침에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고 반복되는 무리로 심장에 부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아침 운동은 해선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아침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차가운 몸으로 바로 밖으로 나가 걷고 뛰는 그 습관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아침에 가장 굳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은 떨어지고 관절은 딱딱해지며 혈압은 높아지고 근육은 말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심장과 관절에 쌓이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계기로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러 나가지 마세요. 우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방 안에서 가볍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운동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지키는 조용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공간에 잠시 머물러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습관,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몸을 깨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은 심장과 관절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권유는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데우고 햇살이 조금 퍼지는 시간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가장 몸이 부드럽게 풀리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는 관절도 덜 긴장되어 있고 심장도 안정된 상태라 운동 효과는 높이고 부상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 강도를 무조건 낮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전엔 30분 걷던 거라면 오늘은 10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속도도 천천히,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이 걷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릎의 수명이 몇 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아프신 채로 공원을 걷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그 루틴을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트레칭부터 해봤다. 그런 작은 실천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하시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TV를 보시면서 10번, 20번 반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서 좋다고 하시는데요. 젊을 땐 괜찮았던 그 자세가 지금의 나이에 반복되면 무릎 안쪽 연골을 누르고 관절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며칠 전 경남 거창에서 올라오신 75세 박정옥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매일 50번씩 쪼그려 앉는 운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앉을 땐 괜찮은데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찰해보니 연골이 반복적인 압박을 받아 마모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두었으면 관절 사이에 물이 차고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지지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참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결국 후회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꺾인 상태에서 하는 스쿼트 동작은 60대 이후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무릎 각도는 90도를 넘지 않게 하고 발은 어깨 너비, 시선은 정면,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무릎에 힘을 주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속도와 횟수를 줄이면 오히려 관절에는 부담이 덜하고 효과는 더 좋습니다. 셋째,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소리가 난다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운동은 계속해야 하니까 참고해야지라는 생각은 더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TV 보시면서 쪼그려 앉는 동작을 하고 계신가요? 그 자세가 조금씩 무릎을 상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바꿔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게 훨씬 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무릎에 덜 무리가 가요. 이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땀을 내고 나면 몸속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땐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에겐 등산이 가장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일 수 있다는 거요.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74세 조용남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도 정상에 올라 마시는 공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주 전 산중턱을 오르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분이 119를 부르셨고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쉬면 괜찮겠지 싶었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많이 늦어 있었더라고요. 우리 나이쯤 되면 땀이 쭉 나고 숨이 찰수록 운동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벌렁거리고 호흡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운동 효과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은 멈춰야 할 때야 라고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계속 밀어붙이는 습관입니다. 이봉자 어르신은 서울 강북구에 사십니다. 연세는 80세. 건강을 지키겠다며 집에서 생수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운동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셨습니다. 팔이 뻐근해도 참으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팔을 아예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졌고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어깨를 감싸는 인대가 반복적인 무리로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약으로도 쉬는 걸로도 나아지지 않았고 수술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예전엔 약도 대충 먹고 운동도 거칠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틀려도 큰일이 나더라고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억울했어요. 몸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몸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요. 이건 단지 운동 하나 잘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방향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이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조용히 감추게 되는 거죠. 말도 못하고 참고 또 참고.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78세 문정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따님이 사준 만보기 시계를 차고 매일 정해진 목표를 채우기 위해
2시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기분도 좋고 기록을 채우는 재미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 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족저근 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걷는 동안 발바닥과 허리에 쌓여온 충격이 결국 몸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근육은 줄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기에 단순한 걷기도 반복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통증으로 번집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지나치기 쉬운 징후들이 있더라고요. 늘 챙기셨던 분인데 작은 증상이 그렇게 번질 줄은 몰랐죠. 특히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는 빨리 알아차리면 막을 수 있지만 늦게 알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72세 김명자 어르신은 유튜브에서 어깨 굽지 않게 해주는 운동이라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셨습니다. 생수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돌리는 동작이었는데 처음엔 시원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어깨가 쑤시고 팔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파지셨습니다. 진료 결과는 회전근개 염증, 그리고 어깨뼈 사이 유착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기준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동작이 어르신의 관절엔 독이 된 겁니다. 예전엔 약도 대충 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틀려도 큰일이 나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만든 운동을 내 몸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건강은커녕 통증만 남습니다. 하루 10분이면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하지만 내 몸은 화면 속 사람과 다릅니다. 관절도 약하고 회복도 느리죠.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꼭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감정적 깊이와 현실적인 통찰을 더해 박민호 박사님의 어조로 더욱 풍부하게 재구성한 버전입니다. 원래 내용의 공감, 상실, 노화의 심리, 가족관계, 자존감 회복 등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 넣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고양시의 78세의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근육이 계속 손상되고 회복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과훈련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잘 챙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힘든데도 운동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아프면 쉬면 되겠지 싶었고 쉬고 나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셨죠.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내가 아직 괜찮다는 감각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몸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점점 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근육은 상처 입고 염증은 쌓이고 면역은 떨어집니다. 결국 병원에 와서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아직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혹시 다시는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사이를 매일 오갑니다. 그래서 더 무리하게 되고 더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몸을 아끼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아껴서 너무 지키고 싶어서 생긴 일들이니까요. 운동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방식이 되면 몸은 금세 지칩니다. 스스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노년의 가장 단단한 회복제입니다.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는 것, 혹은 사흘 운동하고 이틀 쉬는 게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둘째, 운동하지 않는 날도 내 몸을 위한 소중한 날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느린 호흡, 햇살 아래 가벼운 스트레칭, 그런 시간이 오히려 몸에는 회복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셋째, 쉬는 날엔 마음도 쉬게 해주세요. 오늘은 내가 잘 쉬는 날이구나. 쉬면 더 잘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나는 하루 안 하면 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감이 몸을 끌고 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들과 연락이 드문 분들은 운동이 일종의 의지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한 위로를 더 원합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근육보다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더 깊이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몸은요, 움직일 때보다 쉴 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 7가지 중 하나 이상은 이미 여러분의 익숙한 습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몸을 해치는 습관이었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딱 한 가지라도 방향을 바꾼 분들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계단 내려가는 게 두렵고 어깨에 통증이 오면 위도 하나 걷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스트레칭부터 운동은 가볍고 천천히, 몸이 힘든 날엔 쉬어주기, 영상보다 내 몸의 반응 먼저 듣기,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만 해도 몸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동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전해드릴 겁니다. 어르신이 놓치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 누구한테 꼭 들려주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조용히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모르게 앓고 있을지 모를 그분에게 오늘 당신이 전하는 이 한 번의 클릭이 큰 위로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오래 하기 위한 것이지 빨리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함께 건강하게 걸어가 보시죠. 오늘 내 몸에게 괜찮다, 잘해서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회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 자기 몸을 믿고 기다려주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보다 훨씬 더 큰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남은 생을 더욱 단단하게, 고요하게 지켜줄 겁니다.